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박성남님이 JB 엘사가 내려와 온 세상을 꽁꽁 얼렸네요. 너무 추워 이불 속에서 라디오나 들으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걸어오는데 뭐 코가 떨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코가? 춥더라고요. 예. 그죠. 귀는 어떻게 잘 사수하셨습니까? 모자 뒤집어 쓰고 왔으니까.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리고 7924님이 와, 부산도 날씨가 대단하네요. 시선집중 청취하는 촌철님들 감기 조심합시다 라고 오늘은 꽤 추위에 대한 인사가 많았고요. 짱구님은 시선집중 시청 후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오랜 가문 끝에 시원하게 맞는 담비 같은 시원함. 당연한 죄에 형벌을 내렸음에도 명쾌한 판결문. 응어리가 풀리는 시원함이었습니다. 라고 어제 판결에 대한 인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그 뉴스부터 가볼까요? 그러니까요.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징역 23년 그리고 법정 구속이었는데 사실은 이 판결 내용보다 더 눈길을 끈 건 양형 사유 부분이었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그 부분 아예 전체를 다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이 부분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취니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이 판단을 듣는데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듣고 강렬한데요. 이 판결문을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기현 부장판사입니다. 그 또한 2월 19일에 같은 판단, 같은 규정을 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관련 부분 이 대목도 함께 들어보시죠.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네, 이 판결문에 두 개의 영상을 겹쳐보겠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담화를 발표했던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대선 후보로 나섰던 장면입니다.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윤석열에 올라타려 했고 다음에는 한동훈에 발맞추려 했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의힘에 의탁하려 한 것입니다. 이 행적을 관통하는 한덕수의 면모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건 기회주의입니다. 자, 어제의 이 엄한 판결은 몰양심적이고 반시대적이며 비민주적인 기회주의 행태에 대한 단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이학님이 우리 사회에 포청천이 살아있구만요 라고 보내주셨고 돌콩님은 사면 없는 징역형이어야 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에비추님은 한덕수 전 총리 평생 세금으로 녹봉 받으셨는데 남은 여생은 세금으로 공짜밥 드시겠습니다 라고 꼬집는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어제 판결은 그리고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시작 2분 만에 유죄라는 판단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갈씩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 편하게 봤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네네. 자, 뭐 구체적인 판결 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그 인터뷰에서 좀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쏟아졌는데 아쉬운 거는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좀 판단을 제가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네, 이 대목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밝히고 견제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다른 사람이 답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답을 내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마저 들어보시죠. 이번 이혜훈 장관 지명자 문제는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반발이 크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뒷말이 앞말을 규정하는 건데요. 청문회를 통하지는 않았지만 국민 판단이 나왔고 그 국민 판단을 이재명 대통령도 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결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궁금해서 한번 말하는 건데요. 이 대목도 마저 들어보시죠. 보좌관한테 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사라도 났으면 모르겠는데. 네, 정말 궁금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인사검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평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주변인들, 관련인들 등등의 평가를 알아보는 건데요. 보좌관 갑질 부분은 바로 이 세평조회에서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라면 세평조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했는데 그 놓쳤다라는 겁니까? 그게 궁금하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다솜님께서 답은 나와 있는데 왜 질질 끄는 건가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새로운 희망으로님은 이제 알았으니 철회하셔야 합니다.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알매님,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굳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런 의견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다른 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이혜훈 후보자 관련 추가 소식도 나왔는데요.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가 2000년 2월 28일 영종도 중산동 일대 6,612제곱미터 규모의 잡종지를 7억 5천만 원에 매수했다가 2006년 12월 28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 44억 600만 원에 팔았습니다. 6년여 만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약 36억 5,6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인데, 근데 이 시세 차익을 거두기 한 해 전인 2005년 6월에 당시 한나라당 초선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양도세율을 내리는 것이었는데요. 8천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36%에서 24%로 세율을 낮추자고 한 겁니다. 뭐 최종적으로는 이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2007년 2월에 폐기가 됐습니다만, 이혜훈 후보자가 왜 이 양도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느냐, 혹시 이게 영종도 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다. 이 점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헤드님은 이 정도면 부동산업자 아닌가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의정활동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라는 물음이 조금 생길 것 같고요. 옥황상제님도 이 정도면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구를? 이혜훈 후보자를 놓아줘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일일 비리 의혹이라더니 오늘도 또 나왔나요?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여야가 오는 23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긴 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야당이 요구하는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면 열겠다는 건데, 아무튼 뭐 청와대에서는 한사코 청문회는 거쳐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청문회가 열려서 상황이 종료되는 게 낫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CBS 노컷 뉴스가 신천지 2인자 고모 씨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의 발언인데요. 차례로 들어보시죠. 선생님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잘못된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 윤석열하고 이게 잘못돼버린 모든 게 다 끝난다. 또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냐. 이 사람이 윤석열 씨랑 친한지 안 친한지도 작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선생님. 상당히 필요합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선 때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고 씨가 말한 선생님은 이만희 총회장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자, 어제 이만희 총회장의 말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묻어 있다고 진단한 바가 있는데, 자, 고 씨의 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고 있다라는 말도 함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일 때 두 번에 걸쳐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은 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후 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제 오늘 전한 소식에서 확인되는 것, 신천지가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정치적 동기를 갖고 노골적인 정치 개입에 나섰다는 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해 10월에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 나하 기지에서 급유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일본이 돌연 이 블랙 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아서 급유 지원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에어쇼 참석은 무산이 됐고요. 우리 군은 맞대응 조치로 11월 예정이던 일본 자유대 음악축제 군악대 파견하는 것을 취소를 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랙 이글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에어쇼를 하기 위해서 오는 28일 원주 기지에서 출발해서 일본 나하 기지에 기착하고 여기서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 임펄스와 교류 행사를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오, 그때는 안 되는데 이번엔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이제 직접적으로는 지난달 26일 안규백 국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전화로 공조회의를 통해서 일본 기착이 재추진이 됐다고 하고요. 이달 5일에는 일본 기착과 영공 통과를 위한 무관 전문이 공식 발송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실무 조율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하 기지에 기착하는 것으로 타결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그냥 실무 진행이고 짚어야 되는 건 배경 아니겠습니까? 자, 그 배경을 짚기 전에 이 움직임까지 좀 같이 전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최근에 일본 자위대 간부 후보생이 한국 육군 3사, 학군교 등을 찾는 연례 교류 행사를 실시를 했다고 하고요. 안규백 국방장관이 이달 말에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한일 군사교류가 다시 전면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짚을 점은 일본의 태세 변화 배경일 텐데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 결과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급유 지원 거부가 다카이치 총리의 경주 에이펙 참석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중일 간의 대립 국면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밀착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태세를 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자 이러면 남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면서 실리를 챙기는 방안 그게 뭐냐. 그리고 이걸 찾아서 이걸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래스 마스터님이 급한 사람이 아쉬운 법이죠 라고 올려주셨어요. 아마 일본을 빗댄 것 같고 8672님은 그래서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는 건가요? 라고 물음표 2개 보내주셨네요.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돼지꼬리 2개 빼버린 것이겠죠. 이번에는 문제 안 삼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라도 또 뭐 독도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또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저기 관계가 좋아지는 걸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아지는 것에는 또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제기를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